부장님이 겁나게 이쁘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인봉병원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했고 아산병원에서 족부족 관절, 정형외과에서 그 족부, 발과 발목을 전공을 하고 이제 부천 인봉병원으로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발과 발목의 질환, 저희는 족부족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족부족 관절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족부족 관절이라고 하면요, 그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족부랑 그 족, 발에는 관절이 되게 많거든요. 뼈와 뼈는 다 관절이어서 그 관절이 많기 때문에 질환도 그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 족부는 질환이 한 번 생기면은 그 관절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관절이나 뭐 무릎 관절이나 허리 관절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걸어 다닐 때 발이 체중을 가장 많이 싣기 때문에 온몸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족부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다 설명드리다 보면은 아마 졸음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무지외반증과 그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 혹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다 아셔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이라고 하면은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변형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혹시 무지외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무지외반이 있고 저희 어머니도 무지외반증 환자입니다. 무지외반증은 흔히 가족력이 있으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평발이면은 무지외반증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이제 그건 선천적인 영향이고요. 후천적인 영향으로는 하이힐 같은 혹은 발볼이 좁은 신발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이 관절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갖고 계실 때도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스레이로 보시면은 무지외반이 여기가 이제 엄지발가락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이 왼쪽 새끼발가락 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 엄지의 가장 안쪽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 뼈가 자꾸 신발에 닿게 돼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이 두 번째 발가락까지 건드려서 두 번째 발가락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기 때문에 발바닥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바닥 앞에 앞쪽으로 굳은 살이 생기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뭐 외국 분이신데 유명한 배우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무지외반증 환자임을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불편하시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첫 번째 보존적 치료는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발가락에. 그러면 이제 진통제, 소염제를 먹어서 통증을 좀 다운시키고, 그리고 뭐 족욕이나 편한 신발
이렇게 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드나 그리고 이런 교정기가 있는데 이런 교정기는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이게 변형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 모든 무지외반증 있는 환자들이 다 수술이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 2년 이상 꾸준히 통증이 계속 있었거나 아니면 변형이 너무 심해질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무지외반증이 이 엄지발가락만 휘는 건데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이 두 번째 발가락까지 영향을 주면은 이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발 변형이 그만큼 심해지고 그만큼 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심하신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도. 통증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발 변형이 이렇게 심할 경우에는 보행이나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바닥 밑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고 통증을 계속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톡 튀어나와서 이 뼈가 신발에 닿아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수술은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 휘어진 뼈를 이렇게 일자로 맞추는 수술을 합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뼈를 깎고 이 뼈를 안쪽으로 보내는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의 사진이고 수술 후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에 잘 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무지외반증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본인이 갖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 이렇게 생기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프진 않으시고 두 번째도 괜찮으세요?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이 다 그러세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다 보면 좀 평발이 되시거든요. 평발이 되시면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네. 그냥 사셔도 되겠습니다. 맞아. 지금까지 잘 수술 없이 잘 사셨으면은 이제는 그냥 거기 다 적응을 하셨다고 생각을 되면은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수술했는데 네네. 수술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뼈가 더 자란다. 수술하고 재발을 하는데 이게 더 아프고. 그렇네요. 보통은 수술을 하면은 이제 변형이 많이 됐는데 수술을 해놓으면은 다시 조금씩 변형이 생깁니다. 그거는 어디서 수술을 받든 누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가 와서 수술해도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조금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다시 그렇게 됐으면은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 불편하시면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뼈가 자란다던데 진짜라고요? 뼈가 자란다고요? 네, 이거 잘라냈는데 나중에 재발할 땐 다시 살아난다 이게. 그게 변형을 교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이 발가락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발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면은 다시 그렇게 되면서 변형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발 질환을 전부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족부를 전공했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더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하면 여기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까지 아, 여기를 수술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려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를 수술하고 또 이 엄지 발가락, 이 위쪽의 발가락까지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나이가 있는데 많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심해지면 둘째 발가락 여기가 이제 관절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지는 않아요. 이게 서서히 변형이 되면은 통증이 없이 심한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서서히 되면. 그리고 본인이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이제 자녀분이나 뭐 손주나 이렇게 무지해반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사춘기가 끝나고 뼈가 성장판이 다 다치고 나면은 그때 수술을 좀 권합니다. 가끔씩 이제 좀 심한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그래도 조금 어릴 때 하는 게 예후가 좀 더 좋아서 한 17살에서 18살 그 정도의 수술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못하고. 다른 질문? 여기에서 지금 발 시계 중에 어느 게 증상이요? 이분들은 다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네. 원래는 발이 이렇게 생긴 분들을 수술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요분은 발이 이렇게 휘었고 발가락이 이 첫 번째 엄지발가락 때문에 이 두 번째 발가락도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만 수술을 하면은 예후도 좋고 환자도 조금 편한데 이 두 번째 발가락까지 수술을 하는 게 수술 술기도 조금 더 어렵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후도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심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고 물론 나이 많으셔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80대가 넘어가면은 크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을 지금 막 누르고 있네. 네네.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번째 발가락도 이렇게 이제 변형이 생겨요. 꼬부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실 때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가장 많이 짚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걸을 때 엄지발가락의 힘이 중요한데 이게 변형이 생기면은 이 걷는 것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통발의 사람이 무지해가지고 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위에 먼저. 네. 이렇게 피우는 상태로 되려면 그 피부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정도? 수술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고요. 걸을 수 있고. 더 나가지는 않나요? 네, 이렇게 상태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아픈데 통증은 1,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호전되고요. 뼈는 3개월이면 다 굳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제 봐야겠지만은 3개월이면은 붓기 때문에 요 이제 철심을 박아 놓거든요. 요것도 3개월 있다가 뺍니다. 예. 보통 며칠 정도 입고 나옵니까? 난 딸아이가 그렇게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요. 아, 네. 이번은 실밥 뽑을 때까지 저희가 좀 관찰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만 입원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 많이 치료됐습니다. 아, 네네. 어머니. 그럼 선생님 저거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안 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게 이제 철심이 몸에 있다는 게 좀 그래서 저희도 좀 빼길 권해드리고 상당수는 또 많이 뺍니다. 근데 안 빼도 상관없습니다. 통발인 사람도 네. 그냥 무지 애반증 올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지 애반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발바닥에 뭐 굳은 살이 한 곳에만 베이거나
발 등에 이렇게 굳은 살이 베이고 하면은 뭔가 발이 조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아까 전에 원인 중에서 네. 유전적인 요인이요. 유전적인 요인은 퍼센테이지로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구두, 발 좁은 신발 그런 게 영향이 제일 많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뭐 구두를 신고 아니면 하이힐 같이 그런 거 신고 이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서구화되면서 이런 질병이 많이 생겼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그런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단 편안한 신발 신으면 크게 아파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네, 편안한 신발 신으면은 이제 증상이 제일 좋아지는 게 먼저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변형이 시작된 게 멈추진 않습니다. 네, 멈추진 않고 조금씩 변화가 되냐 아니면 확 조금 빨리 되냐 요 차이인데 보통은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거는요 천선이 생기는 거가 다쳐서 생기나 그거 궁금해서 아니 다쳐서 생기는 건 아니고 다쳐서는 안 생겨요? 네, 다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발볼이 넓은 신발 신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정기로는 증상만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변형이 된 거는 점점 진행하는 병입니다. 10년이고 20년, 누구는 10년 만에 변형이 될 수 있고 누구는 30년 만에 확 변화가 될 수 있고 한번 무지해반증이 생기면은 그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제 관심 있으실 만한 게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절염이 뭔지 다 아시나요? 그렇죠.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특징. 염을 타라니까 자연히 염증이 생기고. 그렇죠. 염증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변형이 옵니다. 뭐 오다리가 되든지 뭐 이렇게 바깥다리가 되든지 해서 변형이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뭐 예전에 다치셨거나 그런 이유로 변형이 조금 오거나 아니면 안에 연골이 조금 찢어졌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말 그 말 그대로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요. 발목에도 이제 관절염이 있습니다. 발목은 퇴행성 관절염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고 제가요 무릎을 수술했는데 네네. 지금 22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잘생긴데 네. 앞으로는 어찌가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무릎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무릎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가들 않고 요렇게 다 양쪽 다 했는데 네네. 요렇게 일단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을 예전에는 10년에서 15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20년이 됐다. 20 넘었어. 요새는 20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기술도 좋아지고 안에 있는 내구성이 좋아져가지고 20년을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 22년 됐는데 요거 수술은 제가 네네. 지금 어디서 아무 이상이 없어.
20년 쓰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아, 네네. 산마다 진짜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내가 오늘 90 너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뭐 아프면 그냥 그대로 타고 내려야든지 네네. 하나도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어서 그 안에 넣는 게 그것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발목에 대한 관절염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보다는 예전에 다쳤던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대를 확 삐었거나 조금이라도 골절이 있었거나 그런 인대가 분들. 늘어졌다는 거는 저 그냥 삐끗하지도 않았는데 네. 계단상 내려왔는 거고 좀 이상해서 그 병원 갔더니 인대가 늘어졌다는 거 그거는 보통 삐면은 인대가 좀 다칩니다. 인대는 다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2주 지났는데도 네. 그냥 가해서 그냥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다니는데 또 한여를 지나니까 또 그런 그 발목만 자꾸 그래요. 한번 다치면은 발목이 예전처럼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잘 치료.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관절염은 이제 다치면은 잘 발생합니다. 골절이나 뭐 인대나 이렇게 다치면은 그게 보통 20대나 10대 때 발목을 안 삐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여러 차례 삐끗삐끗했거나 골절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4기, 그러니까는 정말 말기가 되지 않은 이상은 수술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그냥 보존적 치료로도 다 가능합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다 가능하고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저희가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거든요. 발목이 인대가 삐끗한 거나 골절이나 하면 발목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목 주변에 강한 운동을 해서 발목이 튼튼하면은 관절염을 그만큼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발목 관절염은 수술을 많이 하지 않고 그 끝에 가야지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저희가 발목 강화하는 운동, 뭐 많이 걷는 것도 좋습니다. 뛰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걸 해서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은 발목 관절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발바닥이 아플 때는 왜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요? 이렇게 발바닥이 걸으면은 아플 때가 있어요. 발바닥이 아픈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절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접질려도 뭐 퇴행성이 많아요. 많이 접질려도 퇴행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5년, 10년 안에 확 오는 건 아니고요. 좀 오랜 기간에 있어서 오고요. 여기서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은 발목을 이루는 뼈는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경골이라고 하고 거골이라고 비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 3개가 관절을 이루는데 원래는 이 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뼈와 이 뼈의 공간이 있고 근데 이 뼈와 이 뼈의 공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많이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이런 게 오면은 이런 퇴행성이 변화가 오면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한 중기라고 보는데 이 정도까지만 와도 그렇게 크게 수술을 안 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된 게 젊어진다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관절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서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진행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심해지면은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뼈와 뼈를 붙이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 발이 많이 아프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관절염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발목에 대해서. 네? 모든 관절에는 다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어깨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네,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가 또 안 아프고 그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요? 네. 어깨가 아픈 원인은 아플 때가 있고 또 안 아프고 그래. 그럴 수 있어서 네네, 아주 제가 봤을 때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손 만세해 보십시오. 다 올라가시나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괜찮아요? 네네. 또 어쩔 때는 겁나게 아파. 부산 막 해도 안 나. 그러니까 어깨요? 그죠? 어깨 많이 써먹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일을 하거나 네네. 어깨는 또 검사를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이제 살짝 씌워놓은 것은 지금 뭡니까? 이게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 관절 저렇게 네네. 해놓은 거요? 네네. 뼈를 잘라서 여기 인공관절 넣고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무릎이랑 똑같습니다. 등이 아픈 것도 퇴행성 관절이. 발등이요? 발등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발등에도 관절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죠. 저희는 발목은 이 발목 부분에 있는 관절에 대해서 발목 관절염이 오는 거고, 이 밑에 발이 있거든요. 발이 우리 손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손에도 여기가 뼈가 엄청 많거든요. 발 등에도 뼈가 많아서 뼈와 뼈 사이는 모든 뼈는 관절이고 그 뼈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변화가 많이 와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남았으니 그냥 전반적인 질문 사항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깨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기 어려워서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네. 제가 한 4, 5년 전에 네. 아킬레스건을 붙였어요, 교통사고로. 네. 근데 지금 뭐 많이 나쁘진 않은데 좀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가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그 치료, 운동하는 분 보고 어떤 운동이 좋나요? 아킬레스가 아프신 거는 예전에 다쳤다가 이제 다 나았다고 보고요. 지금 아프신 거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가장 의심되는데, 건염, 아킬레스 힘줄이나 아킬레스 쪽에 있는 근육이 뭐 많이 썼든 어떻든 이제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아킬레스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스트레칭하는 게, 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물리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를 받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약을 먹어도 괜찮고, 소염제. 네. 이 관절이 아파요. 손이요? 네. 네. 손가락. 네. 근데 이게 어깨까지 이렇게 통증이 오나 해서. 이 손, 네네. 어깨가 아프다. 손 관절이랑 어깨 관절은 아마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같이 연결되지 않는다. 네네, 어깨는 어깨대로 좀 안 좋으시고, 손가락도 손가락대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전에 사고로 신경을 다쳐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발목을 안 움직이니까 발목이 이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발목이, 네.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면은, 네, 이렇게 더 편할 수 있게 그런 수술을 합니다. 보통 그런 수술 많이 합니다. 네. 고관절? 고관절 아프시다고요? 고관절이 아프시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고관절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힘줄이 많이 붙어요, 어깨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금 무리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 아프신 거는 아마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프시면은 그거는 이제 좀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단순 염증? 그러면은 네, 그냥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뼈나 이런 게 괜찮으면은 걱정 안 하시고. 네? 주사? 네네. 주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사 요새 많이 맞으시잖아요. 주사가 뭐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게 좋고 어떻게 안 좋은지. 그게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는 데는 그거만한 약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발견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걸 했는데, 근데 그걸 많이 하게 되시면은 뼈가 그쵸 약해져가지고 뼈가 높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쿠싱이 왔었거든요. 쿠싱. 그리고 부어가지고. 그 한두 번 맞아서는 그렇게 안 될 텐데.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으면은 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죽기까지 고생해요. 아이고. 간까지 안 돼. 스테로이드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1년에 몇 번 정도 주사 맞는 거는 크게 뭐 당뇨나 이런 게 없다고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저 그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몇 번 정도요? 네, 얼마나 기간이 맞는 기간이 한 달 정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습니다. 네. 뼈 주사를 많이 맞으면 못 쓰다듬지. 그래서 그쵸. 그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은 오히려 좀 약해집니다, 뼈가. 무릎이나 뭐 다 똑같이 다 나빠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해서 맞으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 발바닥 운동이 보면 잠시만요.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요. 네.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하고 나서 운동하는, 그건 수술하기 전이나 후나 비슷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맨날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 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운동을 이렇게 피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피는 운동. 허리 디스크 수술도 똑같습니다. 허리를 피고, 허리를 피는 이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누워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엎드려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허리를 쫙쫙 뒤로 이렇게 펴주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운동을
이제 운동은 저희 병원에 오면 저희 운동 치료사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두 번 배우고 집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먼저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콜라겐 주사 맞고, 근데 주사를 맞았으면 보통 관절에다 넣는 건데, 근데 밑에 이렇게 아프신 거는 그거는 주사랑 어깨 말고 다른 걸 생각을 네.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검사를 좀 더 해보고 어디가 원인인지는 그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 어머니 예 열이 많이 난다고요? 열이 많이 난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뭐 열이 난다,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이상하다, 저리다, 뭐 못 걷겠다, 발가락 끝이 아프다. 저리면서 발가락이 네네. 주사하는 그런 게 이상해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그런 분들은 보통 신경통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신경통은 뭐 별거 아닌 거고요. 그냥 우리가 요 손끝에 발끝에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게 다 신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경들이. 그 신경들이 모여서 굵은 신경이 돼서 이제 뇌까지 올라와서 저희가 느끼는 건데, 그 신경이, 그 얇은 신경이 어떤 이유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들었든 예전에 다쳤든 어떤 이유에서는. 근데 그거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저희가 느낌 불편감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물로 조금 조절합니다. 저희가 약물로 조절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사지를 많이 하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그렇다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또 많이 걷고 에어로빅 뛰는 것도 많이 하고 혈액순환도 좋게 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인공관절을 했는데 저는 1년 5개월 되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통증이 있어요. 무릎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제는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꺾기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꺾였기 때문에 불편은 해도 통증은 없어야 되는데 네. 통증이 계속 있어서 왜 그런지.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그냥 도수 치료하고 충격파 치료하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을 주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저한테는 계속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통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조금 예민한 분도 있고 조금 무딘 분도 있고, 인공관절에서도 수술 며칠 있다가 그냥 잘 걸어 다니시고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1년 5개월이나 됐는데 1년, 2년 돼도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나 이런 피검사에는 다 깨끗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약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 정 아플 때만 먹어줘야 돼요? 불편할 때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불편할 때. 그리고 많이 좋아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이상이 없으면은 그런 거는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럼 제대로 꺾지를 않았어도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가게 통증은 다 좋아져요. 아, 근데 1년 5개월이 됐는데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걱정이 들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제가 또 저도 밥벌이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오시면 저도 있고 저희 다른 원장님들도
너무 잘 보시고 친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병원 어디만큼 있어? 인본병원이 상동역에 있습니다. 상동. 상동. 아니 용방은 없어. 아, 이웃방 알아요? 네. 제가 여기 근방에다 차리겠습니다. 아, 네네. 자, 오늘 강의해주신 원장님께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